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목적은요,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은 꼭 같은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사회 모두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굶주리는 주민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은 어떤 당연한 것이고요. 또 북한 주민은 통일 이후 통일 사회의 인적 자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목적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민족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적 지원은 넓은 의미에서는 경제 협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남한의 물자가 북한에 반입되기 때문에 비록 교역은 아니지만 교역과 함께 인도적 지원은 경제 협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도적 지원이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북 지원은 주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정부 당국의 직접적인 지원, 또 다른 하나는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남북협력기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 지원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순수 자체 지원인데요. 이것은 남한 사회에서 모금을 해서 그 재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혹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정부의 지원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정부의 재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즉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1995년도에 북한에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식량난을 겪게 되고요. 또 그러한 자연재해가 1995년도에만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몇 년에 걸쳐서 가뭄과 홍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배급 체제가 붕괴되었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배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의 계획 경제는 다른 동구의 계획 경제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동구의 경우에는 배급이 최소화되어 있고 일반 주민들이 직접 국영 상점에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인데 비해서 북한은 당국이 배급해주는 생필품의 범위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급 체제가 붕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동안 국가에게 의존되었던 어떤 생존이 크게 위협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995년도에 북한 당국이 최초로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호소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 많은 단체들이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엔 인도국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유엔 아동기금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이들 기구는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구호단체를 보내서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약 총 130여 개의 구호단체가 참여를 했고, 이들 구호단체들을 평양에 상주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상주한 구호단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소속된 그런 기구가 바로 세계 식량 프로그램이고요. 평양 상주 인력의 한 3분의 1이 이 WFP의 소속이었습니다. 북한 주민 중에서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인구를 살펴보게 되면요. 연도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약 전 국민의 한 40% 정도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영아 사망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상 출생하고 나서 1년 이내 사망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1995년도 전후 자연재해로 인해서 식량난이 심각했던 그 시절에는 약 55명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점차 줄어들어서 2020년도에는 12명입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2.8명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영아 사망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위기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회주의 체제 요인이다. 그래서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식량 위기는 종종 있었습니다. 소련의 경우에는 1930년대,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식량난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소련과 중국의 식량 위기는 공산화 직후에 어떤 사회주의 체제 실험을 하면서 일종의 실패의 결과였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집단 농장화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생산 의욕을 상실을 하게 되고 식량 공급의 어떤 부족 현상이 발생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런 소련이나 중국과 달리 공산화되고 나서 40년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원인은 바로 사회주의권이 변했다. 즉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되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도 중단하고 북한과의 어떤 경제 협력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중국과의 경제 교류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서 북한과 시장에 기반한 그런 교역을 하게 되었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거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로 남게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그리 좋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마 가장 큰 식량 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농업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라는 것인데요. 과학적 영농기법도 부재하고, 즉 농기계가 별로 없다든지, 또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연료가 부족하다든지, 또 비료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자연재해에도 쉽게 어떤 식량 부족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북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민간 차원에서는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운동은 주로 한국의 종교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이 민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크게 활성화된 것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햇볕 정책은 정경 분리의 원칙이거든요. 이것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실행한다라는 것인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또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준 만큼 받는다는 것인데, 신축적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주더라도 받는 것은 반드시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을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혹은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 완화, 이것도 하나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당장 못 받더라도 미래에 받는다면은 그것도 신축적 상호주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긴급 구호라는 의미로 영유아라든지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또 장기적으로 뭐 식량이나 비료를 공급함으로 해서 북한이 식량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뭐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민간 지원은 정부보다는 훨씬 더 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북한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식품이나 의류, 의약품, 묘목들을 지원을 했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주로 접경 지역에 있는 경기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농업, 임업 분야에 협력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주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지원을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시작은 문민정부의 미미하지만 이루어졌다가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그러한 역동성이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정점을 이루었다가 그 다음에 들어선 보수 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크게 하락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진보 정부로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지만 북한의 연속 핵실험 때문에 대북 제재와 연관이 되어서 대북 지원이 어느 정도 최소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